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제주 경제를 들썩이게 한 두 가지 빅 뉴스가 있었지요. 네, 바로 제주산 소와 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과 중국 칭다오 국제 컨테이너 항로 개설 소식입니다. 네, 제주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 두 소식, 오늘 KCTV 특별기획에서 그 의미와 과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용관 서귀포시 축협조합장님, 그리고 황정규 한국물류산업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싱가포르 수출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11월 2일이었죠. 네.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이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방역 체계의 어떤 그 전면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인증을 세계 동물보건기구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국가 단위 정책만을 펼쳐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가 국가 단위가 구제역 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제주에 한해서 특정 지역에 한해서 세계 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인증을 받는 전략으로 바꿔서 전환해보자라고 농식품부에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 사무소를 2023년에 개설을 하고 싱가포르 식품청과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예. 제주도가 만약에 구제역 인증을 특별하게 받을 수 있다면 예.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 농식품부와 그 협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올해 이제 5월달에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제주도에 한해서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싱가포르 식품청과 계속 협의를 진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통관 절차, 그 다음에 검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주도의 수출 작업장의 위생 상태, 위생 시설 관리에 대한 합격을 식품청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왔는데 그 부분도 역시 청정하다는 인증을 받아서 일단 그 통관이 이제 되게 된 것이죠. 아, 이게 국가 단위로 해야 되는데, 네네. 예, 구제역 청정 지역이 우리는 제주만 돼 있어서 지역 단위로. 지역 단위로. 예.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특정 지역 안건이 다뤄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제주산 축산물 협상이 정상회의 의제로 다뤄지게 네. 된 거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예. 직접 발표해서 저도 놀랐습니다만 예. 뭐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이제 발표해도 될 문제인데 예. 대통령께서 그만큼 싱가포르와 제주도의 이 소고기, 돼지고기 수출입 문제가 예. 새로운 정책의 전환점이 됐다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 단위에서만 관리했던 이 검역 체계를 예. 지역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입장에서는 축산 농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다른 지역에서도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싱가포르 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데 가능할 수 쉽지는 않을 것 쉽진 같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김용관 조합장님, 이번 축산물 수출 합의에 대해서 농가들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생산자 입장에서 이 수출 합의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한우하고 돼지고기가 싱가포르에 수출한다는 것은 검역과 위생이 최고점에 달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예. 어떤 나라든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농가들도 그동안 사료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물류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의 한우가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자부심과 또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최고의 한우를 만들겠다는 자부심이 있고 또한 저희가 그 고무적인 게 뭐냐면 육지에 있는 이 축협이라든지 육가공업체들이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사님이 말씀했듯이 대한민국이 수출길이 열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심 있게 싱가포르를 또 봤더니 국민 소득이 8만 달러가 넘는 나라더라고요. 9만 달러 가까이. 9만 달러 가까이 되고 이 높은 이 방역 또 위생 기준을 갖고 있어서 정말 이 나라를 뚫으면 여기 병목처럼 동남아로 확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싱가포르가. 예.
싱가포르 항을 통해서 5대양 육제도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인근에 있는 아시안 국가뿐만 아니라 예. 중동을 넘어 유럽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업장님, 예. 이게 허가가 났다고 해서 이제 당장 주문이 막 들어오고 이제 물량이 나가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수출 물량을 떼기 저희들이 시작할까요? 예. 이거를 지사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년 전부터 그쪽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검역 관계에도 그쪽에 시각청에 근무했던 분을 초청해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도 물량 한 500kg 정도를 예. 작업을 해서 선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한우에 한우에 대해서요. 그리고 한우인가요? 예.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모든 협상이 거의 완료가 돼서 금년 연도 말쯤 되면 돼지고기도 수출길에 초도 수출길에 올리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이런 수출 협상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현지 예. 반응 들리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싱가포르에 저도 한 2번 갔다 왔고 그쪽에서도 4번 정도 그쪽에 업체에서 저희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갔을 때도 한류에 대한 열풍, 또 한우에 대한 열풍, 그리고 직접 와서 먹어보고 난 다음에 일본 한우가 좋다지만 제주도에 있는 보들견 한우가 대단하다. 예. 빨리 수출하고 싶다. 수입하고 싶다. 예. 당신네들이 빨리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게 됐던 것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 현대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보기를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폭발적으로 한국 제주도에 있는 청정 지역에서 나는 이 보들결 한우에 대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당장 보들결 한우가 나가겠네요. 지금 저도 이제 싱가포르를 가서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소고기는 주로 이제 호주산을 수입하는 게 이제 많은 걸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브라질산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주의 보들결 한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일종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 겁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돼지고기도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 인근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쪽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제주 흑돼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지금 바이어들이 계속 지금 독점 계약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루트로 수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메시지를 좀 보내주고 있는데 연말께 이게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고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현지 반응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어떻게 더 마케팅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 마련도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께입니까? 뭐 빠르면 이제 12월 초에. 12월 초입니까? 예, 이렇게 수출이 되면 이제 품질, 브랜드, 가격 관리 잘해서 동남아 이제 더 넓게는 중동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정규 위원님, 그동안 제주 수출 품목이나 수출처가 다양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광어, 화장품, 생수 이런 것들이었고 양도 많지 않았고요. 전문가 시각에서 보시기에 싱가포르 수출이 제주의 그 수출 구조 다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주에서 이제 싱가포르 이제 가는 이제 화물인데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때 싱가포르는 이제 유럽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의 어떤 물류의 펜들럼의 중심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모든 아시아의 물량이 전부 다 싱가포르를 거쳐가야 되고 또 유럽에서 오는 물량도 물론 뭐 가는 게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는 어떻게 물류의 축이고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우리 제주도 화물이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이 냉동이지 않습니까? 한우나 이제 한돈 전부 다 냉동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냉동 컨테이너로 아마 이 물량을 아마 이제 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싱가포르의 이 제주도 한우와 이제 한돈이 실린다는 것은 벌써 이제 많은 물류업체들이나 선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에 대한 어떤 이제 이미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홍보 효과 다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그것도 있고 다른 상품은 자연히 이제 뭐 같이 따라온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가 지금 소비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는 뭐 또 여러 가지 뭐 강귤이라든지 가공품도 있고 뭐 축산물도 있는데 일단은 들어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싱가포르로 일단은 물량이 움직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싱가포르 수출이 그 아주 엄격한 그 검역과 통관 기준 때문에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 시장을 뚫었다는 게 해외 프리미엄 시장을 뚫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싱가포르이 열리면 이제 싱가포르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인도도 있고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뭐 자카르타고 인도네시아 다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호주도 다 이제 싱가포르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의 위치가 굉장히 상징성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번에 제주도에서 이제 이런 걸 싱가포르로 수출한다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상당히 대외적인 효과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류도 이제 계속 활성화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물류길이 열리면은 백길이 열리면은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품목이 좀 다양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청도에서 이제 제주로 이제 저 백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대부분 사용하는 소비자고 일용 제품이고 모든 게 대부분 다 중국산입니다. 전자 제품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점점 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또 확대되는 효과, 싱가포르 쪽에, 저 서남아 쪽에서도 갈 수 있는 거, 올 수 있는 게 이제 확대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저희들이 힘있게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 수출 성사도 그 연장선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이제 민선 8기 저희 제주도정이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좀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2023년에 이제 싱가포르 사무소를 도청의 대표자를 파견하는 사무소를 이제 개소를 했고 그 사무소가 개소가 되면서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안 10개국에 대한 통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는 이제 7% 성장에 그쳤지만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저는 100%, 200% 수출 신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지 뭐 바이어 초청 행사라든가 또 최근에 제주의 날 행사를 싱가포르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축협에서도 이제 많이들 가보시고 또 저희도에 있는 수출 기업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해보고 있는데 현재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의 열풍이 제주의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획과 마케팅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그 한우 돼지고기 이제 수출길이 열리면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지 57년 만에 첫 국제 컨테이너 선의 취항을 했다고 합니다. 국제 무역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의미가 크지만 이 물동량 문제가 저희들 발목을 좀 잡고 있어요. 지사님 이번 항로 개설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무역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국제 무역선이 컨테이너선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57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 선석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화물 선석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지금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항로 시대를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런 시점에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전제가 형성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탐나국 시대부터 이미 중국의 칭다오 산둥성과 산둥반도와 함께 물 교류를 진행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대륙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확보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동량 확보와 관련돼서 당장 항로를 열자마자 정상적인 그 어떤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겠냐. 저희들은 보통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2년에서 3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2, 3년의 그런 과정이 이제 보장된다면 충분히 그 물동량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입 전체 물동량이 3천만 TU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산항이 차지하는 게 2,400만 TU인데
우리의 1.3% 우리가 이제 인구 대비 1.3%이기 때문에 이 부산 2,400만 TU를 1.3%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15만 TU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만 TU 정도는 저희도가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주 칭다오 노선은 1만 1,500 TU면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익분기점을 도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물류 전문가로서 우리 황정규 위원님은 칭다오 항로 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역항으로 뭐 57년이 네. 됐다 그러는데 사실상 전 세계 항만은 저 컨테이너로 다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제주항을 어떻게 보면은 국제항으로 볼 수 없는 게 내륙항으로 봐야 됩니다. 왜? 모든 걸 갖다 부산, 광양,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적인 항만에 들어가는 모든 선박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제주 쪽으로 안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국제 무역항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마 이제 국제 컨테이너 항로 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뭐 수입 물품이 기존에 내륙항, 지금 부산, 광양, 인천 통해서 들어오던 것이 앞으로 이제 직수입으로 들어옴으로써 예. 일단 중간에 유통 과정이 다단계가 조금 일단 줄어들고 줄어들고. 또 들어오는 물품도 뭐 보통 이제 내륙을 통해서 들어오면 다 거기에 이익을 다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거품을 좀 걷어내서 예. 그야말로 이제 직수입을 하게 되면서 명실상부 이제 국제 무역 거래가 실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화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물량이 움직이는 거는 그는 이제 어쩌면 국제 컨테이너 부두로서의 기능이 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교전은 지금 다 연안 운송으로 해서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제 항로가 개설되면서 이제 컨테이너로 해서 오가기 때문에 예. 수입은 뭐 수입대로 뭐 비용도 줄어들지만은 뭐 물건값도 좀 떨어지고 수출도 이제는 참 다 부산, 인천 다 통해서 갔거든요. 예. 그 연안운송 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예. 그 줄어드는 비용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인식이 비싸다는 인식이거든요. 예. 이 항로가 좀 활성화돼가지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모든 원가가 좀 낮아짐으로써 예. 그런 제주도 비싸다는 인식도 좀 부식시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항로는 그 동안에 이제 추진해온 여러 뭐 항공도 있고 크루즈 항로는 다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이제 국제 컨테이너 항로가 없는 게 이게 그 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참 이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려운 이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도는 이미 고차가 돼 있거든요. 한 60년 가까이가 물류망이. 예. 60년 가까이 물류 구조가 참 다 내륙에 의존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그때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의지만 있고 또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이게 이제 그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단순히 이제 경로만 바꾸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수출을 늘리는 성과가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역시 문제는 이 물동량을 당장 확보하는 건데 백고동 소리 울렸는데 싣고 갈 물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이긴 하지만 기대에 너무 크게 못 미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황 의원님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국제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여러 번 많이 봐왔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기존에 항로가 많이 있는 데서 배를 하나 넣는 거는 물량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서안에 기존에 많은 배들이 뛰고 있는데 그 배 하나 추가하는 거는 물량을 이렇게 분산시키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단독 배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배 한 척 가지고 주 1항차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기존에 있던 거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 이제 어떤 스케줄이라도 이제 스케줄 프리퀀시가 많다 그러거든요. 뭐 항로가 비행 스케줄이 많은 것처럼. 근데 이제 배 한 척 넣어서 주일항차 해가지고 국내에 이제 이렇게 항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뭐 실패한 항로도 있고 성공한 항로도 있는데 성공한 항로로 보면 이제 평택 노선, 중국에서 평택 오가는 노선이 아주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항로에 단독 배선을 해서 주일항차는 배선을 보면은 초기에는 물량이 거의 없이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 현상이고 한데 보통 이런 항로도 이제 성공했던 평택 중국 항로도 정상한테 한 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 인천에 오는 화물을 평택으로 끌어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더구나 이제 제주는
그동안 이제 제주도 내 자체가 이제 어떤 무역회사라든지 물류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다들 약간 관망하는 것 같은데 예. 아마 저는 이제 이게 아마 이 부분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 중국 청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 있지 않습니까? 예. 2주 전에 부킹 안 하면은 부킹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연말까지는 만석이라는 얘기죠. 아니, 만선을 넘어서서 2주 전에 부킹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제주만 지금 이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까지 길을 잘 모르는 걸로 이런 루트를 잘 활용을 못하는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나가서 이제 무역회사라든지 또는 그 국제 물류를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원을 해서 제주도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류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채워 보낼 수 있을까? 솔직히 좀 불안감이 없지 근데 않았었는데. 예. 채워서 보낸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예. 생각해요. 예. 왜 채워서 보낸다는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이제 수출 국가인데 예. 우리가 미국으로 컨테이너를 수출합니다. 예. 근데 갈 때는 100%다 채워서 가요. 올 때 100% 채워서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죠. 와도 수지 타산이 맞을 수 있고. 제가 네, 설명해드리면은 네. 미국에 한 10개 가면 한 개씩 옵니다. 전부 다 공컨테이너 실어오고요. 컨테이너입니까? 그다음에 중국에서 한국 들어온 거는 거의 만선이고 예. 만선. 나갈 때는 빈 컨테이너를 다시 회수해서 갑니다. 예. 그래서 선사들은 보통 이 원가를 계산할 적에 예. 갔다가 풀로 화물을 실어서 갔다가 돌아올 적에는 엠티로 돌아오니까 다 미리 감안해가지고 감안하 이렇게 합니다. 경제성을 따집니다. 경제성을 따집니다. 예. 이건 무역 구조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수출하면 좋고 들어온 건 많은데 그 뭐 이익이 나냐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운을 이제 컨테이너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몰라서 하는 말씀이고. 예. 보통 다 그렇게 유럽도 가면은 10개 가면은 한 개 채워서 들어갔다 하면 다 엠티로 들어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어떤 게 실려 들어오고 어떤 게 실려 나가는지 잠깐 봤더니 그 삼다수 페트병 원료 그리고 가구, 석재, 기기 장비 이런 게 38컨테이너 들어왔고 수산물 가공품, 생수 이런 게 6컨테이너가 나오고 이랬더라고요. 위원님 보시기에 수출 수입 어떤 품목이 우리 집중을 해야 제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제주가 관광 산업이 굉장히 제일 큰 항목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관광객 들어오는데 많은 뭐 호텔이 됐든 뭐 여러 업체에서 아마 소비되는 소비자가 많을 겁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예. 관광객 소비 물품. 예. 아직 우리 도청에서 집계가 안 되는 품목입니다. 예. 거기 참 다 그 안에 다른 루트로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제주도 뭐 제가 이제 아까 사이판 괌도 뭐 말씀드렸지만 사이판도 지금 이제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가는 높고.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은 이 건축물이 전부 다 노후화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건축비가 육지보다 30분은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해도 이런 건축 자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방치가 되면은 유지 보수도 안 하려고 그럴 거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기도 미관상 좋지도 않은 그런 걸 많이 생길 걸로 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자재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오겠지만은 특히 만약에 제주도에 투자 개발되면 저 건설업에 투자하는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아마 중국에서 들어오는 왜냐하면 중국 자재가 거의 다 많이 예. 쓰이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들어오게 될 경우는 아마 수입 물품은 아마 거의 만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다른 항로를 추가로 또 넣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도달하지 않았지만은 예. 그런 건축 자재가 또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료 예. 이런 부분도 좀 들어올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 자동차가 지금 BYD가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전기 관련된 산업용품, 특히 이제 배터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배터리는 남경에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도의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이제 배터리 뭐 교체라든지 이런 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중국산 그게 좀 저렴하고 효과가 좋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차츰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전 품목 왜냐하면 제주도 자체가 제조업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들어올 걸로 이미 해서. 제주된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들어와야 돼. 예, 직접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항로통에 들어오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유리하다. 지금은 이제 분산돼서 예. 다른 부산, 광양, 부산. 인천 여러 군데 통해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 구조를 갖다가 이제 바꾸는 거죠. 수입 물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관 조합장님, 1차 산업에서는 수입하면 좋겠다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사료 공장을 좀 갖고 있거든요. 또 TMF 사료 공장이라고. 예. 그쪽에 기본적인 건 이 부산물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칭따오 하면 맥주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주박 그리고 대두박이라든지 또 거기 보니까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도 생산되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원가를 점검할 수 있는 차원이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제주항의 그 사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설이 된다 그러면 예. 제주도만이 아니라 지금 광양항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입품들이 대부분 그 광양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내륙에서만 그 제주도만 소비한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육지 쪽에도 공유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의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나. 그래서 제주항에 사일로라든지 저장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차제에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그러면 앞으로 물동이 중심이 돼서 예. 우리 1차 산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수월하게 들어오고 또 원가가 절감되다 보면 농가들에게도 저렴한 사료를 공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제주도가 동부가 중심에 있고 물류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꿈도 한번 꿔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주항이 예.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을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싱가포르에서 일본으로 가고 미주로 가는 이 모든 선박이 제주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상해에서 미주로 가는 선박이 제주를 거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제주를 거쳐서 중국이나 싱가포르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제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아까 사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주에 우리가 어떤 화물 선석을 제대로 확보해서 여유 공간이 생긴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다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해온 여기 이 제품을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육지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또 아니면 그걸 다시 재가공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회 요소가 저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말씀 좀 하죠. 이게 이제 컨테이너화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컨테이너화.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든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항에 지금 이제 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아쉬운 거는 겐츄리 크레인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전용 이렇게 들어올리는 장비가 없습니다. 쇼크레인 하나 덜렁 있는데 지금 괌도 거기 서너 개가 설치되어 있고 세 개 해운회사가 지금 거기를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괌보다도 훨씬 더 규모도 크고 훨씬 더 국제 거래가 많은 데인데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한 상태죠, 사실. 근데 이제 제주 신항만 개발 계획에 보면은 이제 크레인도 설치하는데 제가 수정 계획에 그걸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빨리 좀 해야지. 그러면은 이제 제주하고 내륙 사이 요 앞으로 해서 항로로 해서 수많은 하루에 수백 척의 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크레인도 설치되고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생기되면은 일단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다가 제주 들렸다가 일본 갈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내려오면서도 제주 들려서 중국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딱 이렇게 길목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들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얼마만큼 시설이 확보되는 데서 길을 열어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크레인, 사일로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면 환적항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겠다. 지사님, 솔직히 준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 있는데요. 수출 상담이나 무역 박람회 이런 것들을 진작에 하고 취항할 때쯤 이제 계약된 물량들이 확 이렇게 물동량이 생기고 이랬으면 축하받아야 될 일에. 제주도에서도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런 기업들, 바이어들도 만나보고 하죠. 근데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이제 단가, 원가와 관련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백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내가 열리자마자 보낼 수가 있겠냐. 그리고 기존의 고객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루트가 있는 거고. 이거를 단기간에 당장 바꾸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해서 거래 관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고, 네. 그래서 새로운 항로가 개설될 때는 2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워딩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밀접히 이야기를 해보는 결과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을 했고, 또 이게 2년 내에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네.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동량이 적정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지금 주 1회 지금 운항하지 않습니까? 예. 그 숫자를 좀 횟수를 좀 줄이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수입의 양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수입의 양이 계속 수입의 있는데, 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예, 이 컨테이너선의 특징이 뭐냐면 예,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다니는 꾸준히 게 해줘야 굉장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이거든요. 생명입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청도 제주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가는 항로를 청도에 한 건이 있으니까 잠시 뭐 거쳐서 해서 기존의 서비스 유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초기부터 이제 겨우 이제 뭐 한 몇 항차 지나지 않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마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기존에 고착화된, 제가 아까 고착화되는 고착화된 거래 루트가 있는데 루트가 있죠. 예. 이거를 갖다 순식간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 60년 가까이 해서 예. 해오던 거를. 근데 이제 고려해서 이제 보통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아까 지사님 말씀 국제 물류 업체. 예.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든지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제주도에 이 지사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류 업체들은 전 세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미주, 구주부터 해가지고 몽골부터 해가지고 뭐 중앙아시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금 만약 수출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이런 물류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포워더들이 예. 연계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말씀한 대로 이제 제주 지역에 너무 그 국제 무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익숙하지 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쪽 그 도착지에 어떤 저 물류의 그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지에 있는 또는 제주도 내에 있는 물류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전방위로 좀 배치를 해가지고 예. 이 항로를 활성화시키는 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적자가 나더라도 운항을 정기적으로 해줘서 화주들이 믿고 물류망을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예.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 전환을 시켜요. 예. 이런 말씀이시고, 물동량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아까 2, 3년 정도 예,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 물동량 확보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전략적으로 노선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보완책,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황정규 의원님?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그 물류에 대한 인프라. 인프라. 예. 왜냐하면 이제 제주도에 이제 화물이 들어오면은 예. 거기서 이제 적출을 해가지고 예. 뭐 통과한다고 적출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주가 바로 다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예. 보관해서 이제 불출하고 이제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게 이제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창고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또 이제 뭐 시설물이 있어야 되고요. 콜드 체인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그거는 이제 냉동 그 창고를 창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 냉장 화물보다는 일반 화물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창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창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하역 장비들도 있어야 되고. 뭐 창고에서 들어가는 장비는 그렇게 많이 많지는 않고. 예.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업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물류 인력들, 전문 인력들이 좀 인력 많이, 생각을 해야 되군요. 예. 인력이, 왜냐하면 이 물류 저 내륙적인 있는 물류 인력들은 예. 좀 미국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뭐 모든 전 세계 도착지의 무역 관행이라든지 통관이 필요한 이런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예. 저쪽 지역에 예. 보내서 함물을 보내서 예. 잘 함물이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이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제주 쪽에 많이 좀 와서 이 업무를 갖다가 이제 시작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저희들 이제 산동성의 이제 산동 항무그룹의 이제 SMC라는 회사가 지금 항로가 이제 제한적입니다. 뭐 일본하고 뭐 제주하고 이제 평택, 부산 이거밖에 없는데, 예. 보통 그 이제 세계적인 선사들은 이제 머스크라든지 MSC, 뭐 중국의 코스코 또는 뭐 한국의 뭐 HM이라든지 SM상선 이런 회사는 뭘 계약을 하냐면 지선 계약을 합니다. 지선 계약. 그래서
이 SMC는 저 미구주라든지 이 동남아시아 뭐 서남아시아 서비스를 안 하지만은 요 구간을 원양선사들이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컨테이너를 요 배에다 실어가지고 제주도에 갖다 놓으면은 제주도에서 실어서 화물을 실어서 청도에 갖다 주면 청도항에는 전 세계 항로가 다 오거든요. 그 선사들이. 거기서 이제 환적을 해서 미국도 보내고 유럽도 보내고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싱가포르는 이제 육류는 이제 어떤 뭐 그 방역 문제 때문에 환적이 어렵지만 그 외에 하면은 이게 청도를 통해서 환적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그래서 이제 요 업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려면 이제 SMC라는 회사가 예. 이런 여러 원양선사와 또 계약을 맺겠죠. 근데 일단은 제주항이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들어가는 항로라는 게 이게 인식이 되면은 예. 이런 원양선사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합니다. 제주항 컨테이너라는 게 다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네트워킹이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제 그 제주항의 그 화물 그 선석이 지금 별도 선석이 지금 뭐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항로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장 설비라든가 냉동 설비 지금 우리가 보완해줘야 될 걸 이제 연말까지 지금 진행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동량이 더욱더 확보될 것이라고 좀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도청에서도 이제 지금 부서가 2개 부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물류과는 그동안 이제 해운 물류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부산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 또 항공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 그다음 뭐 인천을 통해서 수출하는 이런 물류만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죠. 해운 물류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고, 해운 항만과는 이제 항로 개설 업무만 담당했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운 물류 전담 팀을 이제 다음 조직 개편 과정에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운 물류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아까 말씀했던 그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또 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항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화물 선석을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저희도가 앞으로 환적항으로서 국제무역항으로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교육 확대로 시야를 넓혀보면 싱가포르 수출하고 칭다오 항로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려면 지금 뭐 몇 가지 언급은 해주셨는데 시급히 고쳐야 할 제도, 갖춰야 할 인프라 이런 거 정리해서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항로 배 자체는 운항에 문제가 없습니다. 배는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너무 한 60년 가까이 의존한 거 이거를 탈피해야 되는데 근데 뭐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아까 이제 지사님 말씀하신 뭐 시설은 시설대로 이제 그거는 구축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인력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빨리 인력을 갖다가 그게 확보가 되어가지고 요 업무가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몽골을 간다. 그럼 몽골에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저쪽에 전문 물류기업도 있고 저쪽에 내륙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간다 그러면 T 기업이라고 또 있고 뭐 시급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업체들에게 이야기해서 제주에서 지금 실제 몽골도 하고 중앙아시아는 물량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인력을 빨리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일단 지사를 제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데 그분들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왜냐하면 당장 이게 환적함으로써 뭐 컨테이너 뭐 이렇게 크레인 설치하고 그것까지 어려우니까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이 제주에 있는 분들이 그 국제 물류를 잘 못하거든요, 사실. 통관 그다음에 배에 싣는 부킹이라든지 또는 도착지에서 뭐 이렇게 인도로 그 딜리버리라 그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을 이제 시급하게 먼저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조금이나마 이게 물동량을 갖다 조금이라도 올리는데 아마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중국 대중국 수출 추이를 보면 지난해보다 300%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이라든가 지금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또 수산물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지금 노선도 이 300% 늘린 것도 다른 항로를 통해서 지금 부산이나 인천으로 가서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게 이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루트에는 아직 현재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류 전문 기업들이 지사를 통해서 오든 아니면 여기에 본사를 세우든 또 제주에 있는 물류 기업이 무역업까지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들이 진행돼야 되고요. 최근에 제가 화장품 기업 협회장을 제주도 화장품 기업 협회장을 만났는데 러시아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 수출을 하는데 칭따오 항로를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의견을 합니다. 몽골에 수출하는 수출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몽골도 마찬가지로 칭따오 항을 통해서 몽골로 수출하면 어떻겠냐는 거 있죠. 제가 코트라 칭따오 사장을 만났는데 칭따오에서 중국 내 어느 지점까지 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코트라에서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해보지 못한 거죠. 이제 이 무역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접근한다면 통상진흥 정책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생산자분들께서 조합장님 말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생산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번 초도 물량도 수출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항공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주도에서 바로 선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까지 가서 다시 선적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사양 관리라든지 이런 수준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물류비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SFA 싱가포르 검역 당국에서 왔을 때 제주도에 있는 육가공 공장이라든지 도축장들이 장기적으로 또 오래돼 있습니다. 노화되다 보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가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돼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실례로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거의 다 자동화가 돼 있었습니다. 자동화돼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쪽에 있는 우리 바이어 그쪽에 업체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보여주기가 참 사실은 민망했습니다. 거기 현대화된 시설하고 저희들이 낙후된 시설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만큼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이거 개선을 해주시고 새로운 시스템을 해주면 원가 절감이라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축장 시설 개선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가봐서 현장을 봤습니다만은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농식품부와 함께 지원 사업을 조기에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가공 공장도 저희들 공장도 한 3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일부분만 이렇게 개선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앞으로 싱가포르라는 수출이 됐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뻗어 나가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개선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몇백 배의 수출 기반이 조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도 되고 되고요. 있는 것 같고요. 우영 지사님, 앞으로 제주도가 이제 생산, 가공, 물류, 수출 이렇게 막 톱니가 맞물리듯이 이렇게 돌아가야 될 텐데 수출 체계를 잡아가는데 큰 그림 그리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의 수출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이제 공장이 없이 설계 제조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동량이 당장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액은 그만큼 높아지는 건데 또 게임도 마찬가지죠. 이제 네오폴에서 이제 매출 4조 원을 이제 달성하고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당장 지금 어떤 물량을 통해서 보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동량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유망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게임 기업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현재 1차 산업이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차 산업 분야의 수출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우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품이나 다른 농산물
월동 채소까지도 어떻게 같이 함께 수출할 것인가를 확대 전략을 저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수출 물류비에 대한 수입 물류비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수산물에 대한 수출이 지금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고등어와 갈치가 중국으로 이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냉장 냉동 설비가 지금 아직 부족해서 전면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광어도 상당히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1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등 이제 중국이나 아시안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제주의 가공산품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해 나갈 것이고요. 제가 민선 8기 들면서 수출 목표를 담대하게 3억 불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한 1억 2천만 불 정도 수준밖에 안 될 텐데요. 올해 3억 불을 넘길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신감 가지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저 수출입 문제, 물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감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5조 원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월동 최소로 1조 원을 넘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월동 최소로 바짝물로 이미 1조 원을 넘어서는 시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황정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원래 항로 개설은 예. 원래 저 기존에 이제 이 항로가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한중 항로가 개설이 됐거든요. 네.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민간기업 선사가 신청을 해가지고 네. 항권을 승인받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제주도가 주축이 돼가지고 있죠. 예. 제주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네. 왜냐하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눈에. 이렇게 직항로가 개설됐을 때 얼마만큼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뭐 물류비도 절감되고 또 수출기도 열리고 국제화 수출기도 열리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은 뭐 원래 정부가 할 일이 아닌데 정부가 또 해낸 겁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항로도 개설하고 또 선사도 유치하고 다 했고 이제 배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이 있고 또 이제 민간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민간이 좀 나서줬으면 제 3자의 제가 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냥 관망하지 말고 이게 좋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원산지가 어딘지 좀 살펴보고 중국이라면은 자기도 나서가지고 이 청도에 왜냐하면 청도라는 도시가 뭐 상해도 있지만 모든 화물이 다 있거든. 각종 가양의 화물이 다시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무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물류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직접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수출도 경쟁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좀 민간에서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용관 조합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싱가포르 한우 수출 돼지고기 수출을 하기까지는 실무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물류 비용이라든지 뭐 노후화 시설도 있습니다만은 농가들에게도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제시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농가들 한편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창출됐을 때 실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충족시켜 줄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할 수 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행정기관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그 판매되는 그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10%에서 120%. 지금 저희들이 1차 초도 물량은 120%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 120%라는 건 근데 그 물류비 부분이 네. 어느 정도 차지할지 지금 아직 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20%라 그러면 가격은 나쁜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류비가
제주항에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인천까지 항공으로 가고 인천에서 싱가포르로 간다고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나온다고 우리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항공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원래 냉동 이런 저 육류는 항공으로 안 갑니다.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 가거든요.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저쪽에 어떤 뭐 테스트 어떤 뭐 시제품 같은 그런 그래서 이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20톤씩 컨테이너에 20톤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야죠 이제.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 현재로서는 싱가포르 직항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산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인천항을 통해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청도항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방역 그 때문에 환경이 안 되게 방역이 안 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네, 축산물은 방역 때문에. 때문에 2024년도에도 1월 저 이태리 돼지고기도 방역으로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열병만 발병하면 다 그 전에는 남미에 있는 돼지고기를 우리나라에 평택에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참 냉동 그 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대련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고기 만약에 풀리면은 만약에 그 문제가 풀리면은 그럼 뭐 바로 청도로 가서 그러면 비용은 항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컨테이너 하면은 이제 당분간은 이제 제주에서 컨테이너 다 집어넣어서 이제 부산으로 해서 부산 싱가포르 가는 수밖에 없죠. 만약에 뭐 강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지금 그런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상으로 가야지 항공으로 갈 물량이 아니다. 그거는 뭐, 마지막으로 오영훈 지사님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칭다오 제주 항로 개설과 관련돼서 물량과 관련된 물동량과 관련된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처음 하고 있는 일이고 또 그렇지만 정부가 보증해줘서 정부가 허가를 해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평택의 사례에서도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물동량 확보의 문제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싱가포르 또 그 한우 돼지고기 수출이 상사됨으로 인해서 제주의 1차 산업이 또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류 문제와 또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수출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수출 상품도 있고요. 항로도 개척이 됐습니다. 다소 벅찬 현실적 여건도 있지만 드러난 문제점을 잘 보완한다면 경제 영토를 해외로 넓히겠다는 제주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기대하면서 KCTV 특별기획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